안녕하세요. 금나침반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어떤 누구는 그러겠죠. 뭐 아파트 쓰면 그 은행 가가지고 담보대출 신청하면 되는 거지. 그게 뭐 별거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요즘 이 담보대출이 정말이지 별것이 돼버렸습니다. 정부에서 뭐 아파트 가격 잡는다 혹은 가계대출 줄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쉽게 누구나 담보대출을 이용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다행히 이게 이제 1금융권에서는 어렵지만 2금융권인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에서는 그나마 사업자금으로는 뭐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없이 이용이 가능한데, 시중 은행을 이용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오늘도 문의 주신 분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아파트 담보대출이 아니라 아파트론, 그러니까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만 따로 설정 없이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아파트론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아파트로 담보대출 얼마나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5천만 원 있다고 그래요. 속으로 그랬죠. 아파트론도 아파트 시세가 너무 낮으면 안 되는데 담보대출 5천 받았으면 이거 1억도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럼 시세가, KB 시세가 얼마나 가나 했더니 몇 억 간대요. 예? 몇 억이요? 그러면 은행 가서 담보대출 신청하시지 그랬어요. 무직이라고 안 해준대요. 이렇게 어려워요. 예전에는 뭐 60%, 70%는 소득에 상관없이 순수 그냥 담보만 보고 해줬는데, 요즘은 그렇습니다. 소득 없으면 은행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비록 2금융권 상품인 그 캐피탈이나 저축은행 상품이긴 하지만, 이 아파트를 이용해서 담보대출 받는 방법 몇 가지를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안내를 해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말씀드릴 게, 오늘 안내해드리는 이 아파트 담보대출 상품은 구입자금이 아닙니다. 구입자금은 제가 취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상품은 담보대출 상품이에요. 이 얘기는 곧 현재 본인 소유의 아파트가 있으면 그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그러니까 최소 내 소유가 된 지 3개월 이상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해당 아파트를 이용해서 담보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고요. 아파트 담보대출 이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대안대출이 있어요. 대안대출. 자, 그리고 후순위 담보대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자, 대안대출이란 뭐냐? 대안대출은 현재 선순위로 은행 또는 뭐 2금융권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용을 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자금이 있어. 예를 들어서 원하는 자금이 1억이야. 1억인데 이걸 후순위로 받으려고 하니까 원래 한 6천밖에 안 나와버려. 왜 6천밖에 안 나오냐? 이 선순위에서 아파트의 설정이라는 거 하죠. 근저당 설정. 보통 근저당 설정이 120%예요. 그러면 해당 아파트가 2억짜리예요. 근데 여기서 담보대출 1억을 이용을 했어. 그러면 1억만 설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해당 1억의 120%, 그냥 1억 2천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1억 2천 이후로 이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금액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그런 경우에 대안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선순위로 은행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금리가 낮아요. 근데 2금융권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 캐피탈이나 저축은행 이런 것을 이용하신 분들은 금리가 좀 높습니다. 근데 대안을 하더라도 어차피 2금융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하고 금리가 비슷해요. 비슷하다면 굳이 두 건을 얘 놔두고 또 후순위로 얘를 끌고 갈 이유가 없죠.
대출 건수만 늘어나게 되니까. 금리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얘가 더 낮거나 그러면 차라리 이 것을 대안하는 조건으로 이용을 해버리면 내가 원하는 필요자금도 다 구할 수 있고, 그리고 대출 건수도 그대로 한 건으로 그냥 마무리를 해버릴 수가 있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은행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금액이 좀 부족하지만 이 정도도 그래도 이 정도면 됐다라고 싶으신 분은 은행은 그대로 끌고 가야죠. 이자가 훨씬 더 낮으니까. 어찌됐든 이자 지출을 줄이는 것이 좋죠. 자, 이렇게 대안대출은 이용하는 방법이고, 일단 후순위담보대출. 후순위담보대출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선순위로 은행 또는 뭐 이금융권이 있는 경우에 비록 여기에 근저당 설정은 되어 있지만 그 이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내가 원하는 금액하고 별 차이가 없어. 아니면 좀 부족하더라도 이 정도도 뭐 부족하긴 하지만 이 정도도 괜찮아? 라면은 굳이 대안을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금융권이라면은 아까와 같이 가능한 대안을 해서 하나로 건수를 묶어버리는 것이 관리도 편하고 신용도 더 하락하는 걸 방지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용하는 방법 몇 가지, 이 두 가지 나눠지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용하고자 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가 가장 걸리느냐. 이걸 이용하든 이용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직업입니다. 직업. 대안하든 후순위든 간에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은 딱 하나예요. 사업자금. 이 자금 용도로밖에 이용을 못해요. 사업자금이 뭐예요? 사업자금은 곧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거 아파트로 담보대출 받겠다. 이건 허용이 돼요. 이건 사업자금. 은행에서는 사업자금 취급 안 해요. 이금융권에서 취급하지. 이건 허용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금으로 이용을 해야 된대. 그럼 사업자금 이용하려면 직업이 뭐예요? 사업자야 돼.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 법인은 안 됩니다. 법인은 안 되고 법인 대표인 경우에만, 아파트가 법인 대표 소유인 경우, 이렇게 개인 사업자나 법인 대표인 경우에만 이걸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직장 다니는데, 아니면 내가 소득은 있지만 그게 소득이나 재직 증명이 안 되는데, 이런 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융사에서 봤을 때 무직자 아니면 직장인들, 이런 분들은 사업자금을 이용을 못해요. 그럼 이분들이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냐, 이 돈을. 꼭 필요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신용대출로 이만큼 있어. 근데 이게 이자가 높아. 고금리. 아니면 이용하고자 하는 담보대출에 비해서 이자가 월등 높아. 담보대출 이용해가지고 이걸 다 갚아버리면 이자를 어마어마하게 줄일 수가 있겠어. 근데 나는 직장인이야. 근데 사업자금은 안 된다고 해.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 이 경우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가 뭐가 있냐면, 자, 첫 번째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금으로 구할 수 있고, 이제 두 번째는 말도 안 되는 대부업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해서는 구해야 된다니까 이걸 대부업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대부업은 또 여기서 두 가지가 나누죠. P2P하고 일반 대부업체하고. 자, 사업자금으로 이용하는 게 이 중에서 가장 금리가 낮아요. 금리가. 보통 후순위로 하면 이제 등급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개인 사업자들 보통 7에서 8% 나오는 게 평균적이에요. 이 P2P는 뭐 8에서 뭐 11%, 얘 같은 경우는 뭐 10%대 중반에서 24%까지. 이거 이용하려면 신용대출 그냥 안 갚아야죠. 그죠? 이자 차이가 없어버리니까.
근데 이제 어떤 다른 목적으로도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거 이용하시는 분들도 오늘 영상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 내가 직장인 또는 무직자야. 근데 사업자금이 이자가 그래도 낮아. 이걸 꼭 이용하고 싶어. 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신규 사업자를 만드는 거예요. 신규 사업자를 본인이 채무자가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사업자금을 이용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취급하고 있는 금융사가 굉장히 제한적인데 그래도 있다라는 게 어딥니까? 그래서 일시적으로 본인 앞으로 사업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업자금 대출을 받는 거죠. 이 부분들은 이제 해당 영업사원들이 다 이런 부분까지 만들어 드리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다만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용할 때 내가 직장인이나 무직자인 경우에는 신규 사업자를 만들어서 사업자금 대출을 또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안도 가능하고 후순위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장 제가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 본인 뭐 필요자금도 있겠지만 저는 신용대출, 이거 통합에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필요자금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 써야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지 않고 신용대출로 시중은행이 아닌 이금융권이나 대부업, 중금리 또는 고금리 대출이 있다 그러면 저는 이걸 받아가지고 얘네들을 다 상환을 해버리라고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그럼 일단 뭐가 좋냐면, 일단 이자가 월등히 낮아져 버려요. 그러면 이자 지출이 엄청 줄어들죠. 그리고 얘네들 채무를 통합해버리니까 월 납입 금액이 많이 줄어요. 그리고 채무가 신용대출이 없어지니까 신용 등급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월 납입 금액이 줄어드니까 생활에 부담이 덜어. 그래서 혹시나 모를 추가 자금이 필요할 확률이 낮아져요. 그만큼. 그 뜻은 내가 빚을 더 안 내도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빚은 없애는 방법은 없어요. 간혹가다 저한테 문의하시면서 어떤 분은 그래요. 아, 이거 좀 대출 좀 없애는 방법 없나요? 대출 없애는 방법은 부모님이 잘 사시거나 하늘에서 갑자기 돈벼락이 떨어지거나 그 외에는 방법 없어요. 내가 갚아나가야 돼. 대출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대출을 빨리 갚을 수 있는 방법, 그걸 찾아야죠. 그걸 찾는 게 바로 채무를 통합을 해서 월 납입 금액을 줄여야 돼요. 월 납입 금액을 줄이면 생활의 부담이 줄어드니까 납입 금액 줄인 만큼 적금을 넣을 수가 있어요. 돈을 모을 수가 있다는 거죠. 돈을 모으고 있으면 혹시나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할 때 이 모은 돈을 이용을 하면 돼. 그럼 난 대출 안 받아도 돼. 근데 모아놓은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또 대출을 받아. 또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이번 달에는 이거 하나만 냈는데 다음 달부터는 이제 이 두 개를 내야 돼. 그러면 이제 생활이 조금씩 힘들어져.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내. 그러면 그 다음 달 이제 세 개가 되는 거야. 이렇게 대출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저한테 문의 주신 분들 대부분의 다중 채무자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힘드니까 또 내고, 힘드니까 또 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완전히 갈수록 더 힘들어지지. 결국은 뻥이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월 납입 금액을 줄이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 소유의 아파트가 있다면, 뭐 사업자, 기존 개인 사업자나 법인 대표라면 뭐 당연히 사업자금을 이용해 가지고 뭐 통합을 하시든 필요 자금에 이용하시든 하시고, 본인이 직업이 직장인이나 무직자다 그러면 신규 사업자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 가지고 사업자금 대출을 받아서 기존의 채무를 통합해서 월 납입 금액을 줄이라는 거죠. 자, 오늘은 본인 소유의 아파트가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구입자금이 아니에요. 구입자금 아닙니다. 담보, 본인 소유의 아파트가 3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는 분들, 이분들에 한해서 후순위 담보대출이든 대안대출이든 사업자금으로 이용을 해서 기존의 채무를 통합을 해서 월 납입 금액을 줄여보시라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다음 영상에는 제가 이
이렇게 자금을 이용해서 승인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 사례에 대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